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사가잉 지역 까니 타운십과 빨레 타운십, 인마빈 타운십으로 가는 물품 운송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금지령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세개 타운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마빈 타운십에서 근무하는 트럭 기사는 운송 차량은 하루에 한 번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쌀 5포대 이상 적발이 되면 모두 압수가 되며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과 철근, 약품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니와 타운십에서는 생필품 구매하는 주민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구타 후 체포를 하고 석방을 위해 보석금을 내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검문 검색은 카니 타운십으로 이어지는 모니와 꺼레이와 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모니와 일대 5개 검문소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 운송이 금지된 세개 타운십은 사가잉 지역에서 저항단체들이 국방부와 교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국방부에서는 4가지 주요 물품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미국 정부에 계속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업체들이 미얀마 티크 나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미국 정부는 미얀마에서 목재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국영회사인 미얀마 목재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펜지바 무역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한 수치를 인용하여 2021년 2월 이후 82개의 티크 제품 선정물이 미국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미국의 미얀마산 티크 수입 건수를 보더라도 2020년 85건, 2019년 104건, 2018년 60건을 기록하였으며 쿠데타 이후에도 특별한 감소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재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수입을 진행함으로써 제재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론된 업체 중에서 이스트 티크 파인 하드우즈는 미국 내 티크 수입의 49%를 차지하며 44개 선적에서 총 76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2008년 제정된 미국 법안을 적용하여 불법 조달되는 목재 수입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은행 거래의 경우도 미얀마 목재공사는 모든 수출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로 싱가포르 은행인 UOB와 오버시 차이니즈 뱅킹 코퍼레이션 DBS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추가 계획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로이카로 부르는 현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전 의장국인 브루나이, 2023년 의장 예정국인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행사에서 훈센 총리는 미얀마 위기 문제는 2022년에 해결이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 이후 나온 발표이지만 이번 성명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추가적으로 일본재단 요헤이 사사카와 회장을 미얀마 특별 고문으로 영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센 측에서는 그와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컨펌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발표는 일본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총리의 미얀마 방문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 발표가 난 이후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어 아세안의 미얀마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으나 다른 아세안 2개국과 미얀마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재단의 영입이 성공한다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거야주로이코 타운십에서 미얀마 국방부와 저항군의 교전이 5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까레니 아미와 까레니 내셔널리티 디펜스 포스 지역 국민방위군 연합군 지역에 공습을 감행하였습니다. 오전에 발생한 민네론 와드와 오우코 와드 교전 중 국방부 전투기가 최소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전이 격화되면서 현재 도심 거주 주민 9만 명 중 6만 명이 샨주 북부로 피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산하
까레니 스테이트 컨설티브 카운설 대변인 아웅산 민트는 미얀마 국방부의 공습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로이꼬 타운십 주민의 3분의 2가 샨주 북부로 피난을 갔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샨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며 샨주로 가기 위해선 최소 6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조민툰 대변인은 현 사태는 2020년 12월 24일 저항단체가 코로나19 백신과 민간인 탑승객이 탄 민항기를 공격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KNDF가 미얀마 군용기를 격추하였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허야주 프루소 타운십에서 발생한 크리스마스 이브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사망한 희생자들은 저항단체의 편에서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 수칙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신이 불에 탄 사진에 대해선 교전 중 유류 수송차가 폭발한 것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 지역 주유소 99개에서 유류 할인 판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판매 가능한 주유소는 양곤 지역 27개와 만달레이 지역 24개, 네피도 3개, 바고 지역 14개, 마게 지역 3개, 타닌따리 지역 2개, 에야와디 지역 6개, 몬주 5개, 라카인주 6개, 샨주 9개입니다. 미얀마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할인 판매되는 주유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석유 무역협회는 상무부와 협력해 2021 9월 22일부터 석유 수입업체 26개를 대상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특별 환율로 달러를 매입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된 유류는 적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면서 총 3,4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할인 판매 지정 주유소에서 금액을 변동할 경우 미얀마 소비자 보호원 또는 미얀마 석유 무역협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미얀마 중국 국경 윈난성 코로나19 예방센터에서 중국 정부가 지원한 중국산 코로나19 시노백 백신 전달식이 개최하였습니다. 전달식에 지원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 중 74만 6,800회분을 윈난성 국경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미얀마 중국 국경과 인접한 샨주와 거친주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 100만 회분 중 25만 3,200회분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4일 현재 미얀마 보건부는 2,090명의 국민들이 2차 예방접종까지 마쳤다고 밝혔으나 오미크론 확산 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과 시노팜은 아시아 전역에서 인지도를 얻고 중국 정부 측에서도 외교 협상 전략 중 하나로 백신을 공급하면서 30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BC 뉴스에서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 감염증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홍콩의 과학자들은 시노백 3회를 투여해도 오미크론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시노백 2차 접종 완료자가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아도 효능이 떨어져 가급적이면 화이자 접종을 2차까지 맞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있는 제약회사는 시노백을 3회 이상 맞을 경우 오미크론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윈또 부총재는 미얀마 전역 은행이 60% 이상 재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은행 직원들이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하면서 50개 이상의 미얀마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어 국가관리위원회와 미얀마 중앙은행은 국민들의 금융 업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재개장을 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법적 조치 경고를 하면서 재개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지점은 2개에서 3개 지점의 직원을 통합하여 재개장하였다고 합니다. 재개장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 계좌는 일주일에 최대 200만 잣, 법인 계좌는 일주일에 최대 2천만 잣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영은행들은 이보다 작은 금액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예약 인출제를 폐지하기도 하였으나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은 여전히 현금 인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0일 12은행의 경우 2020년 11월 20일부터
예약 인출이 필요 없는 은행 지점을 66개 지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지점들을 중심으로 에야와디 지역 8개 지점과 라카인주 및 바고 지역 각각 3개, 거인주 2개, 샨주와 타닌따리 지역, 사가잉 지역, 만달레이 지역 각각 1개씩이 있다고 합니다. UAB 은행도 예약 인출이 필요 없는 지점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몬주 몰얌야잉 타운십 인근에 국제항만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몰얌야잉 항만공항 개발 사업 준비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미얀마 항만청 국장, 항공교통부 국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선정 위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토지 확보 및 전력, 도로, 자금에 대한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